범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렇게 사람들이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돈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2005년에 유튜브가 시작됐는데 2006년에 구글이 인수를 했고요. 당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해서 2007년부터 유튜브에서 개인이 영상을 올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이제 9년 됐죠. 그리고 처음엔 좀 제한됐었는데 이게 2009년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셔서 아직 채널이 없으시고 혹은 채널이 있더라도 내가 돈을 굳이 이제 그런 설정을 안 하셨다면 사실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도움말을 찾아보시면 사실 그 절차까지 오늘 여기서 다 일일이 알려드리진 않을 텐데요. 사실 이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누구나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이제 동의를 하고 콘텐츠를 올리고 여기에 광고주들의 광고를 내 영상, 나의 오리지널 영상이라고 하면은 붙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사실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무슨 전업이 되지 않아도,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우에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전업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보다는 그냥 취미로 시작하고 광고를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광고를 붙였는데 이게 처음에 10,000원 벌던 게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내 일을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는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실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유튜브의 하나의 커다란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구글 계정 만들고 채널을 만들고 뭐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 프로그램,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입하고 뭔가 설정을 했어요. 그게 일단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그 단계에서도 이거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건 일단은 넘어갔다고 치고요. 저희가 채널 만들고 다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뭐 하시겠어요? 영상을 올리셔야죠. 그죠? 뭐가 찍어가지고 막 그런 전문적인 카메라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아마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웹캠으로 시작하고,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실 좋은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시작을 해서 찍습니다. 뭐 기본 어플 같은 걸로도 편집을 간단히 해서 배경음악 넣고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죠. 내가 정말 공들여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막 조회수가 한 1,000이 나올까? 많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합니다. 조회수 막 5 이렇죠. 5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좀 알려볼까? 30 막 나오고, 한 달이 기다려봤는데 35 돼 있고, 영상을 이제 한 5개를 올려봅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여전히 뭐 3명. 이런 과정들을 처음엔 다 겪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말 내가 그 어떤 이 노하우 없이 그냥 도전하시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고요.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유용한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리실 때 제목은 어떻게 올리시는 게 좋은지, 그죠? 영상은 어떻게 올리시는 게 좋은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찾아보는지, 이 두 가지 키워드면 결국은 영상을 올리는데 그 여러분의 올리는 영상이 수많은 영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매 1분마다 영상이 얼마나 올라간다 그랬죠? 400시간이에요. 그렇죠? 400시간. 1분에 400시간이면 하루에 한 17년 됩니다. 하루에 가도요. 그래서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가 17년이 아니라 한 70년 정도 됩니다. 70년 정도. 그러니까 그 많은 영상 중에 내게 사실 묻힌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추천이 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영상을 잘 찍고 잘 편집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를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 안에서. 그게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튜브에서 보통 이런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가장 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그러니까 예비 크리에이터 혹은 이제 막 채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그 101이죠. 101. 어떻게 보면은 오디언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정말 내 채널, 내 시청자를 키우기 위한 101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서치 앤 디스커버리,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또는 다른 영상 볼 때 어떻게 추천될 것인가, 그리고 머무른 거, keep them watching, 그죠?
얼마나 계속 또 보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오늘의 지금 이제 주제입니다. 넘겨주시죠. 발견 그리고 머무름. 예, 머무름이란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단어 이걸 어떻게 keep them watching을 한글로 할까 하다가 머무르게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항상 내가 이제 하나 영상을 잘 만들어서 보게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서 다른 영상, 다른 채널로 도망간다든지 혹은 유튜브를 끈다든지 하면은 다시 다음번에 돌아올 또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채널을 키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봤으면 또 보게 만들어야 돼요. 당장. 그런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넘어가 주시면요. 발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재밌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누르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보죠. 그렇죠? 썸네일 이미지를 누릅니다. 자, 4개 중에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제일 좋은 미리 보기 이미지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A. 네. 하나는 드셔야 됩니다. B. B가 좋은 것 같다. 네. B 좀 있으시고요. C. C도 있으시고 D는 D. D가 많으시군요. 네. 자, 그 A는 아무도 없었는데 B 하신 분 누구셨죠? 예. 왜 B 하셨어요?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네. D는요? 눈에 딱 안 들어오세요? 네. 배기 싫어요. 네. 사람마다 사실 또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D 하신 분은 왜 D 하셨을까요? 눈이 네. 자, 뭐 사실 정답이라는 거는 없어요. 예,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넘겨주시면은 A와 D를 비교했을 때는 D가 낫습니다. 왜냐? 특히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많이 보는 환경에서는요, 이게 작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작습니다. 아마 뒤에서 보시면 비슷한 사이즈일 것 같아요. 아마 뒤에 계신 분은 D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앞은 B고. 왜냐하면 앞에 아까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클로즈업 된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 B 얘기하셨는데 뒤에선 글씨가 안 보였어요. 앞에선 글씨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 섀도우, 손 그림자 관련가 했을 텐데 뒤에서 이게 안 보였어요. 예, 글씨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작은 썸네일에 막 책에 있는 저런 글씨는 사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핸드 섀도우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저런 데다가 그냥 따로 더 크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모바일이라는 걸 감안해서 확대하고 글씨가 보이게 쓰는 이 미리 보기 이미지. 또 세 번째는 뭐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제 고화질로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선명한 하이 레졸루션 중요하고요. 다음 처음 영상을 올릴 때 아마 이제는 대부분 그 영상을 올리실 때 미리 보기 이미지로 3개 중에 선택하라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 영상 중에 한 장면을 유튜브에서 이 장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걸 쓰는 거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은 이렇게 확대되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사실은 사진 작업이나 이미지 작업, 이 영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따로 만드는 게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대단한 무슨 포토샵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영상의 일부를 좀 잘라서 크기를 확대한다든지 이 정도만의 노력이라도 아니면 글씨를 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미지 파일을 올려서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게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커스텀 이미지 답은 보통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 시선이 분산이 되면은 뭔가 하나에 꽂히지 않죠. 눈에 확 들어온다는 의미는 하나나 2개 정도의 강한 이미지가 대조를 보이거나 그렇죠? 뭔가 확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보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그런 좀 대조 효과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인 이미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왼쪽 사실 아까 C는 이 봤을 때는 뭐 어느 도시인지 그렇죠? 이 뭐 왜 찍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이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목에 뭐 혹시 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림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영상을 보고서도 뭔가 이 이미지를 보고서도 이 영상은 이런 영상일 것 같다라는 좀 유추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좋겠죠. 뭔가 표정도 이렇게 그냥 있는 표정보다는 막 과장된 표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예. 눈에 확 들어온다는 표현이 제일 좋네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눈에 확 들어오면 됩니다. 다음.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그 미리 보기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소개해 주셨던 그 망치님의 채널은 딱 이렇게 정갈하게 음식 사진을 아주 이제 깔끔하게 잘 찍어서 정렬을 해놓고 계십니다. 검색을 해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고요. 뭐 내 채널의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채널과 항상 보면 얘도 슬슬 맛이 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 검색 결과에 여러 채널의 영상들이 나올 때 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좀 돋보이면 좋겠죠.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나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거를 다 그렇게 만들면 내게 안 튀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잘 만들면.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저렇게 채널 이름, 제이미 올리버라는 이제 유명한 푸드 크리에이터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상이 지금도, 옛날에도 저렇게 노란색과 까만색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자기의 지금 색깔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리 보기 이미지에 저렇게 옆에다가 자기가 따로 제작을 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렇게 좀 저렇게 달아놓으면은 여기 좀 되게 신경을 쓰는 채널 같아 보여요, 사실. 그럼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쓴 미리 보기 이미지에도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영상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도 할 수 있겠죠? 저렇게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뭐 글씨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통일감 있게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들이 막 들어가고 자기 채널 이름도 저런 식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어떤 핵심 키워드들도 막 영상에 아주 이제 글자 아트를 제대로 이제 넣어놓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채널 뭐 브랜딩, 그 채널 처음에 개설하셨을 때 많은 이제 초기 채널들 보면은 채널 아이콘이라고 하는 자기 뭐 말하자면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 그리고 채널 들어가면 사실 저런 배너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저런 거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들이 내 영상 보고 들어와 봤더니 이런 게 잘 돼 있더라 그러면은 신뢰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좀 신경 쓰는구나, 그죠? 근데 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또 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영상 한두 개 올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그 사이즈 맞춰서 올리는 거 쉽지는 않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이런 거 올리는 방법도 유튜브에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이미지를 이제 유튜브 채널 배너 올리는 법 해가지고 다 유튜브에 하우트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법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어차피 안 찾아봐서 그렇지. 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들도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는 수요가 많잖아요. 하우투 중에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고 조회수도 꽤 나오는 그런 채널들 찾아가시면서 보시고 또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채널 그 자기의 어떤 회사 로고나 이런 거를 뭐 우측 상단이 됐던 좌측 상단이 됐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오피셜의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뭐 대조되는, 그쵸? 그래서 아까 에픽 랩 배틀 랩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가 서로 이렇게 디스하는 이런 배틀을 할 때도 굉장히 과장된 표현으로, 그죠? 막 얼굴도 막 심각하게 너를 막 거의 씹어 먹을 듯한 표정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야, 여기 뭔가 되게 강렬한 랩이 숨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누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파스텔 톤을 유지하면서 러블리한 모습 가져가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미리 보기 이미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채널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색깔 이런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특히 미리 보기 이미지로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이유가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올리고 내 영상에 대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내가 신경을 쓰느냐 안 쓰냐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점이 달라요.
그거부터 먼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자, 이제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얘기로 갈게요. 메타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데이터. 네. 다양한 의미로 사실 쓰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만큼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정보 중에 내가 뭔가를 찾고 싶어요. 필요한 거를. 그죠? 필요한 걸 찾을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이터의 의미가 지금 유튜브 메타데이터랑 좀 의미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메인 페이지를 예를 들면 들어갔다고 칩시다. 로그인을 했어요. 사람마다 페이지가 다 똑같죠? 안 똑같죠? 그죠? 아무도 이렇게 안 하시는데 어떤 분 이렇게 안 똑같습니다. 다 개인화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무슨 영상을 봤고, 그죠? 그리고 내가 크롬을 만약에 쓴다면 크롬으로 다른 활동을 뭘 했는지에 따라 사실 대충 연령이나 아니면 성별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기반으로 영상을 추천해줘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본 유저의 정보 갖고도 추천을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예. 아까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기 이런 걸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어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 중에 채널 아트에 관한 영상을 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유튜브 알고리즘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제일 맞는 영상은 뭐였다라는 걸 알아서 잘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보시면 난 찾는 사람인데 내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드는 법 영상을 만들었으면 내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추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미리 보기 이미지 이전에 사실은 필요한 게 메타데이터예요. 네. 자,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메타데이터의 종류에는 첫 번째 제목이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 있고요, description. 처음에 타이틀, description 그리고 태그입니다. 세 가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썸네일.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미리 보기 이미지. 근데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추천하기 위한 어떤 기본 정보가 되는 것은 이 타이틀, 디스크립션, 태그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상을 되게 재밌게 잘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썸네일도 너무 아주 신경 써가지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목과 설명과 태그에 거의 단어를 넣지 않아요. 예, 난 영상 잘 만들고 그냥 올려놨어요. 하지만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유튜브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디다 추천을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히 잘 써야겠죠. 내 영상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들로 해서. 그죠? 네. 그래서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절대 파일 이름이 아닙니다. 네. 영상 파일 여러분 저장하실 때 파일 이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파일 이름으로 제목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파일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 영상 제목은 카피입니다. 카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카피 보고서 이 컨텐츠를 볼지 안 볼지 그러니까 제목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끌게 하는 카피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이게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건 기본입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두 개로 나눌게요. 헤드라인의 앞과 뒤. 앞에는 뭘 넣으면 좋으냐? 이 영상을 아주 정확히 반영하는 그리고 내가 발견되었으면 하는 그런 검색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쳤을 때 내 영상이 나와야 돼 하는 걸 무조건 앞에 넣어야 되죠. 네. 뒤에는 나의 채널 이름 또는 내가 이걸 이제 시리즈로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시리즈에도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들을 붙여줘야지 나중에 내가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 때 그 영상들이 서로 묶이게 됩니다. 제목에 똑같은 제가 그런 제목들을 넣어줘야지
자, 여기 예시로 이제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신님이라고 한국에 제일 또 큰 뷰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 이거 자기 이거 샀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거 산 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님 11월 추천템 뭐 이제 추천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추천템 시리즈가 자기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리즈고 맨 뒤에다가 신이라는 걸 따로 달았어요. SSIN 해가지고 자기 채널 이름을 따로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신이라고 쳤을 때 이게 이 영상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목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설명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요즘에는 사실 모바일로 많이 보면서 설명이라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C에서는 2줄, 3줄 정도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보일 거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르고 안 누르고 그러니까 더보기를 눌러야 요즘에 설명이 보이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리실 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타데이터로서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여금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은 몇 단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도 해주고 그게 당연히 기본 역할이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 있어서 더 본 사람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링크를 더 줍니다. 예를 들면 이 채널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거를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걸로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이라 하는 걸로 한 번에 모아 보시라고 링크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랑 이제 제 소셜 계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소셜 계정으로 넘어오셔서 또 얘기해요. 뭐 이런 이제 소셜 링크들도 혹은 웹사이트 이런 링크들도 많이 넣으시는데 이 제목에 있는 키워드들로 하여금 또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면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채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은 무슨 채널입니다 라고 여기도 설명을 해주고 또는 뭐 매주 화요일 날 하나씩 올립니다. 화요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꾸준히 올리는 채널이구나 이제 이런 정보를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정보란도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태그인데요. 이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패러디다. 그러면 이제 뭐 패러디인데 이게 뭐 무슨 패러디인지 뭐 디즈니 영화에 대한 패러디였으면 디즈니 하고 또 디즈니 영화 중에 특히 이게 무슨 그 공주 영화였으면 그 공주의 이름들 다 많이 넣어주고 그래야 다른 공주 영상 보다가 이런 게 또 같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상이 같이 옆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영상의 키워드들을 막 생각을 해서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면 그 키워드 자체를 유튜브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랑 연관해서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 또 뜹니다. 그 중에 또 관련 있는 것들을 또 이제 넣고요.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키워드를 아까 그 설명란, 디스크립션에서 막 쓰면은 그 스팸이 됩니다. 참고로 그 이 설명란에는 키워드를 막 넣지 마시고 모든 키워드는 태그에만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요. 뭐 그 미리 보기 이미지 그쵸? 네, 올릴 때 영상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랑 그리고 영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실 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영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서 많이 넣어줘야 유튜브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재밌고 해서 눌러서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보게 하는 거, 그렇죠? 머무르게 하는 뭐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재밌으면 또 보겠지만 재미를 떠나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기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시면 그 전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A, B, C가 영상이 3개가 있어요.
시청 시간이 유튜브에서 시청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뭐가 제일 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는요 5분짜리 비디오예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이 2분 30초입니다. 시청 완료율 그러니까 한 50% 되는 거죠. 5분짜리인데 2분 30초 봤으니까 그게 A고요. B는 3분짜리 비디오예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을 유튜브 데이터로 뽑아봤더니 2분입니다. 시청 완료율로 치면 한 66% 되는 거죠. C는 1분짜리 비디오고요. 평균 시청 시간이 59초예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끝까지. 98%. 이 A, B, C 중에 어떤 영상이 시청 시간이 제일 길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A라고 생각하시면 B. 이해가 안 되셨나요? C. 대부분 C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중에. 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음입니다. 근데 일부 정답을 제가 만약에 여기에 포인트를 드리고자 하면은 A입니다. A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시청 시간은 영상 하나의 시청 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아까 이제 추천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추천해서 내가 좀 우선순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올라올수록 눈에 잘 보이니까 위에 올라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청 시간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내 영상을 보느냐인데 그게 단순히 내 영상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영상의 경우에는 이게 1분짜리든 5분짜리든 3분 봤으면 그게 1분 본 것보다 더 높게 쳐줘요. 길게 봤으니까. 영상 자체가 더 길고 뭐 시청 완료율이 적은 것보다도 그냥 무조건 길게 봤잖아요. 시간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높게 쳐주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세션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션 시간. 사실은 이걸로 추천 순위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영상을 첫 번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네 번째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나갔습니다. 3분, 1분, 1분, 1분 봤으면 총 6분이 되죠? 얘의 세션 시청 시간은 6분이 되는 겁니다. 6분. 얘로 인해서 저는 유튜브에서 6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그런 크레딧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영상 또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비단 그게 1분짜리였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 영상이 1분짜리 아까 제가 왜 답이 없다 그랬냐면은 C가 답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경우에 답이 되냐면 1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영상 5개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5분 되죠. 그죠? 1분씩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예를 들면 A 영상 2분 30초 봤지만 그거 보고 다 나가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그러면 C를 더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가 꼭 길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청 시간을 유튜브에서 시청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청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시청 시간이 긴 게 유리합니다. 그럼 영상을 길게 만들어야 되나? 쉽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짧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만들면은 그게 더 또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션입니다. 그래서 짧게 만드냐 길게 만드냐는 여러분의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넘어가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고 이제 조회수가 조금 쌓이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유튜브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혹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셔서 앱을 하나 받으셔야 돼요.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 이게 유튜브 내 채널에 있는 수치들을 분석해주는 앱입니다. 유튜브에서 만든 앱이에요. 모바일로 쉽게 내가 지난 30일 동안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고 만약에 아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수익화를 했다면 돈을 얼마 벌었고 시청자는 어디서 왔고 내 채널에 오기 위해서 검색어는 뭘 썼고 이런 것들이 다 앱에서 나옵니다.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해야 내가 뭔가 개선을 할 수 있겠죠.
조회수가 왜 안 나와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영상이 그나마 조회수가 나왔고 어떤 경로로 받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씩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 하나당 이제 시청 시간, 아까 말씀드린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건 평균이 1분이고 어떤 건 30초잖아요. PC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프로.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초반 10초에 절반이 나가 떨어지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앞에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에 막 서론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제 사담을 많이 늘어나요.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 앞에는 드러내야죠. 내가 멋지게 친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인트로 비디오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 떠나가요. 그러면 드러내야죠. 그렇죠? 너무 길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피드백을 자기가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 PC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봤어야 되는데 스튜디오 앱을 통해서도 몇 가지 주요한 정보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론을 빠르게 보여주는 게 대부분 중요합니다. 영상을 시작하셔서 막 길게 끌 시간 없어요. 사람들은 금방 판단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이 뭐라는 거를 아까 메이크업도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뭘 만들겠습니다. 딱 얘기하고 완성된 거 딱 보여주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뭐 굳이 왜 닭강정의 유래는 뭐고 이런 거 얘기할 시간 없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거든요, 사람들. 이게 재밌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을 하거든요. 넘어가 주시면은 이건 넘어갈게요. 망치님 잘하고 계시고 자. 뭐 일단 재밌게 만들면 당연히 더 볼 텐데 몇 가지 장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생 목록이라는 거 활용을 하시면 이제 유용합니다. 내가 영상을 비슷한 거를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그냥 채널에 올려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묶어줘야지 유튜브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이해하기에 이 영상들이 이제 묶어 있는 영상들이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할 때 혹은 아까 밑에 그 설명란에다가도 재생 목록 링크들을 자꾸 이렇게 넣어줘야 그럼 그 재생 목록 한번 클릭하면은 여러분 자동으로 이렇게 플레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재생 목록으로 자꾸 이제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알아서 연계해서 시청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탈률이 조금이라도 줄겠죠. 재생 목록을 자꾸 많이 홍보를 하면 그 재생 목록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그 뭐 더보기란에도 넣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유튜브 카드라는 겁니다. 유튜브 카드. 다음 저기로 봐주시면 자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영상의 우측 상단에 I자라는 표시가 있어요. I 있는 게 영상 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실 텐데. 영상 중에 I자를 보셨다면 그건 유튜브 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이 카드를 제가 구두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1분 정도 보고 많이 나간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1분이 되기 전 한 50초 정도 시점에서 내가 자신 있는 다른 영상 혹은 재생 목록 뭐 이 시리즈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유튜브 카드를 통해서 살짝 띄울 수가 있습니다. 55초에 쫙 이렇게 나오게. 뭐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뭔가 사람들의 이탈을 막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유튜브 카드를 쓰셔서 원하는 시점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잘 쓰시는 게 계속 연계 초반에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와서 어쩌다 호기심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보고서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봐봐 라고 해서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엔드카드라는 거는 조만간 사실 과거의 방식은 지금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 새로운 형태로 엔드카드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끝까지 다 봤을 때 알아서 새로운 형태로 다른 영상을 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을 뭐 한 2개 정도나 이렇게 보게끔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그 참고로 알아두시고 과거에는 그런 게 별도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저렇게 영상 끝에 자기 영상을 2개를 저렇게 그 돌아가게끔 해놓고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엔드카드입니다. 그냥 알아만 두고 가시고 조만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두 가지 슬라이드가 아마 남아있을 텐데 그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내가 정말 채널을 한번 좀 키워보겠다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실 최소한의 주기는 주 1회입니다. 주 1회. 주 1회 업로드는 해야 이게 채널이 좀 성장하는 맛이 나지 한 달에 하나 올려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이제 스케줄을 알려준 건데요. 뭐냐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걸로 2편의 영상을 하는데 월요일에는 편집을 해서 화요일에 한 편을 올리고요. 또 그 촬영한 걸로 금요일에 또 편집을 해서 토요일에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중간에 한 번 더 촬영을 한다든지 영상을 2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화요일에 올리고 토요일에 올리는 스케줄을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거예요. 저걸 못 지키는 순간 무너진다라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에이 누가 뭐 내가 한 번 토요일에 안 올린다고 누가 신경 쓰겠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좀 커지면은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됩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 아마 웹툰 경우에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툰 어느 정도 커진 웹툰에서 휴지 한 번 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난리 납니다. 네. 그리고 휴지 한 번 안 하고 정기적으로 올린 거에 대한 칭송을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꾸준함과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정기적으로 올리잖아요. 영상이. 이 채널의 영상이 딱 5일의 주기를 두고서 딱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채널은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채널 자체의 영상을 더 포인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영상은 정기적으로 막 랜덤하게 일주일 있다 올리고 3일 있다 올리고 이게 아니라 딱 날짜 하나를 박으셔서 매주 토요일 날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 채널은 매주 토요일에 영상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채널이 빨리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간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요. 업로드를 내가 몇 시에 하는 게 좋은가? 편집이 끝나는 시간이 업로드 타임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상을 좀 올려고서 이제 사람들이 좀 보게 되면은 내 영상을 무슨 요일 몇 시에 많이 보는지까지도 사실 스튜디오 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많이 보고, 그죠? 주말에 많이 보고 오후 4시에서 6시가 제일 피크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월요일 날 막 새벽에 올리면은 올리자마자 사람 트래픽이 조금 몰려야지 얘가 더 추천이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기 딱 직전에 올려주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하면 일요일 날 뭐 한 2시쯤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업로드 타이밍을 처음에는 일단 그냥 하시되 나중엔 그런 타이밍까지도 아주 최적화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내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림을 받거나 그래서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더 추천도 잘 되고 이런 과정들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죠. 그죠? 근데 이걸 뭐 다 알고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영상 만드셔도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영상을 안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이런 팁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 다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탑 크리에이터들도 대충 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몇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차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단어로서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남으세요? 발견해서 제가 무슨 얘기했죠? 미리 보기 이미지 얘기했죠, 그렇죠? 썸네일 신경 써서 올리는 거 일단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검색하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채널 만들고 하는 거는 뭐 구글 쳐보시면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보기 이미지랑 그리고 메타데이터 그 두 가지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고요. 머무름에서는 뭐가 있었죠? 뭐가 기억 남으세요? 시청 시간. 그렇죠? 시청 시간이 영상이 아니라 세션입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 개를 볼 수 있게 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세션 시청 시간이라는 거 하나 갖고 가시고 또 뭐 기억 남으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있죠? 뭐 뒤에 그렇게 추천한 게 있었는데 카드 한번 꼭 써보십시오. 유튜브 카드요. 그게 초반에 다른 내 채널을 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보다가 내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게끔 하는 제일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 카드가요. 그래서 유튜브 카드 아마 쳐보시면 이제 나오실 텐데 그 카드 활용을 잘 하시는 걸로 머무르게 사람들을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그 두 가지를 하시면서 채널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요 youtube.com/creatoracademy. 아마 조만간 저희가 모든 걸 이런 걸 다시 통합해서 또 사이트가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는 공간이 많은 이런 교육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다 있는데 뭐 이거 다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에 기본이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제가 스스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youtube.com/creatoracademy에서 또 많이 정보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